자, 오늘은 사회,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임진년. 올해는 무슨 년이에요? 다들 알고 있죠? 자, 이때는 임진년이야. 임진년. 1592년입니다. 그때 왜니까 일본이죠? 일본하고의 전쟁. 그것을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병자호란은요? 병자년에 청나라와 있었던 싸움, 전쟁을 말하는 거죠. 병자호란이고요. 오늘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살펴볼 때는 우리가 세 나라를 중심으로 알아봐야 돼요. 일본과 조선 그리고 명나라, 이 세 나라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조선을 침략한 일본은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일본의 혼란스러운 그 전국시대, 120년간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굉장히 막강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조선은 어떤 시대였냐? 조선은 이때가 선조 임금 때인데요. 군사력이 매우 약했어요. 그리고 무를 경시하고, 그리고 글 쓰는 것,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고요. 또 당파 싸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서 당파 싸움이 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나라는 조선하고 잘 지낸 사이였는데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하고 국력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엇을 꿈꿨냐면 일본의 혼란을 통일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을 거쳐서 명나라까지 모두 다 한번 정복해볼까? 라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런 야망이 컸다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으면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임진왜란의 그런 과정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92년 4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부산 앞바다로. 자, 침략하는데 우리 조선은 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군사력도 매우 약했고요. 사실 이 침략이 있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1583년에 이때면 언제예요? 1592년보다 훨씬 전이죠. 그죠? 10여 년 전에 율곡이 알고 있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조선이 너무 국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우리는 분명히 침략을 받는다. 그래서 10만의 병사를 기르자.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죠. 이때만 열심히 좀 국방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자, 그리고요. 일본의 그런 정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보고 1590년에 일본의 김성일과 황윤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오라는 거지. 통신사 보내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김성일과 황윤길이 다녀와서 다른 보고를 해요. 둘이. 이 김성일이란 사람은요. 동인이고요. 아까 선생님이 동인 대 서인으로 당파 싸움이 있었다고 했죠. 당쟁. 동인이고 황윤길은 서인이에요. 둘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일본의 그런 낌새가 어떠냐? 전쟁을 하려고 뭐 준비하는 거 같냐? 그런 걸 물어보니까 황윤길은 뭐라고 했냐면 필시 병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한테 싸움을 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김성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한 정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황윤길이 너무 장황하게 말해서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다. 그래서 매우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황윤길이 한마디로 뭐 일본이 그렇게 싸움을 준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오버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봐요. 그 일본의 지금 최고 권력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황윤길은 그 사람은 눈빛이 반짝반짝하며 담과 대담하고 지략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 듯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김성희는 또 다르게 말해. 그의 눈은 쥐와 같아서 또 생김새는 원숭이 같아서 두려워할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황윤길은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조심해야 되고 일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성일은 아니다. 일본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누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냐? 바로 동인 김성일의 의견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얘네가 1590년에 갔고 1591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바로 다음 해 1592년 4월에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때 이 두 사람의 이런 다른 보고 이것도 임진왜란에 대비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임진왜란이 이렇게 발발했고요. 겨우 20여일 만에요. 한양이 함락당해요. 그럼 어떻게 왕은? 일단 왕은 피해야죠. 만약에 왕이 잡히거나 그래버리면 우리나라는 완전 망하는 거니까 왕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피해요. 북쪽으로.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랑 친한 명나라에 지원을 요청하죠. 근데 명나라도 사실 그렇게 막 국력이 센 나라는 아니었어. 당시에.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워낙에 이렇게 큰 대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원을 옵니다. 그리고 1593년 1월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뭐 10개월 가까이 돼가는 그런 시점에 명나라의 이여송 장군이 평양에서 일본을 이제 몰아내게 됩니다. 명나라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군을 몰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휴전회담이 오고 가요. 1593년 4월에 이제 강화를 맺는 거지. 서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누가 얘기하냐면 바로 일본과 명나라가 함께 얘기합니다. 함께.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조건을 내밀어. 명나라는 이런 조건, 일본은 이런 조건 하는데 서로 얘기가 잘 안 됩니다. 얘기가 잘 안 돼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일단 전쟁은 좀 쉬게 됐어요. 그리고 1593년 7월에는 선조가 한양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1593년부터 이제 1593년에 잠깐 전쟁을 쉬게 되었죠. 94년, 95년, 96년까지는 뭐 이렇게 큰 싸움 없이 무난하게 이렇게 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실 둘 사이에 이렇게 어떤 조건, 협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선을 또 침략하게 돼요. 그건 바로 1500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다 붙일게요. 1597년 여기다 할까요? 1597년 1월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정유년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 거야. 보통은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전부 합해서 한꺼번에 임진왜란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1597년 1월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 영화 명량에서도 봤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뭐 조정의 명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진짜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도저히 일본군을 이기기 어려우니까 다시 이순신 장군이 군사를 이끌게 되죠. 그러면서 또 명량해전이라는 그런 아주 멋진 역사에 남을 그런 전쟁을 치르고요. 용감하게 치르시고, 그리고 1598년에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죠. 여러분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임진왜란이 과정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마칠 건데요. 임진왜란 중에 우리가 일본에게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멋지게 일본을 막아낸 그런 3대 대첩이 있습니다. 그 3대 대첩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한산도 대첩이에요. 누가? 그렇죠. 우리들의 영웅 성웅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하객진 전법을 써서 일본 수군을 몰아내죠. 물리치죠.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대첩이 바로 진주대첩입니다. 1592년 10월에 진주성에서 이때는 누구냐면 김시민 장군이 선봉에 서서 함께 우리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일본군을 크게 무찌릅니다. 마지막으로 1593년 2월 행주대첩 권율 장군. 이때는 언제냐면 일본군이 그 아까 봤죠. 명나라의 이여송 장군한테서 이렇게 좀 당해서 평양에서 쫓겨나서 퇴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에서 행주 산성 근처에서 한반도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는 우리 조선이 크게 대승하게 됩니다. 자, 이 3대 대첩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 이 3대 대첩 중에 한 가지 골라서 좀 더 조사해보는 활동하고 배운 공책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